오늘 타로 카드로 살펴볼 주제는 여러분을 위한 따끔한 조언입니다. 어떤 사랑이분께서 긍정적인 이야기 말고 내가 고쳐야 하는 거, 나의 부정적인 부분도 다루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번 주제를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운명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면을 살펴보면서 더 만족스럽게 살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볼게요. 가능한 직설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딩할 거라서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거나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시면서 직관적으로 끌리는 카드나 돌을 고르세요.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돌 색깔을 차례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왼쪽부터 분홍, 초록, 노랑, 파랑입니다.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로 이동하셔서 고르신 카드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우리 분홍사랑이분들, 여러분을 위한 따끔한 조언을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특히나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이 막혀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개선해야 하는 상황인지. 첫 번째 카드로 건강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현재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체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일적인 커리어적인 혹은 재정적인 건강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있거나 계속 여러분은 속을 답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적으로 뭔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화병 난 것처럼 속이 답답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두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령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의 형태로 혹은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사실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있거든요.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질병으로 번지기가 쉽죠.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고독함에 관한 카드도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고독한 상태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고독한 상태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이 좀 혼자서 충전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혼자서 충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건강에도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유가 약간 세속적인 이유인 것 같거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건강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막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타로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는지. 이 카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삶에 지금 균형이 무너져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성공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혼자서 충전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해주지 않은 채로 사람들과 계속 섞여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금 거의 다 잡아먹고 있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어쩌면 피로가 좀 잘 안 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에너지를 갉아먹고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쉬는 날에도 계속해서 일 생각을 하고 공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도 살짝 있네요. 어떻게든지 인정을 받고 잘 나가면 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수단을 택할 가능성도 아주 약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100점을 받기 위해서 모르는 문제를 컨닝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아주 약간 한다. 완전히 그런 생각에 잡아먹혀 있다라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모습이 있어요. 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봤다.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그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봤다라고 느껴져요.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 마지막으로 풀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어떤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일을 시작하셨거나 그래서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자리를 잡을까?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같이 시작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하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빨리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도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 체감상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바라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지배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표와 이상은 저 높이에 있는데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더디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에게 드리는 따끔한 조언, 약간의 팩폭을 섞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순환하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더 여러분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뽑아볼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수단을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목적지를 아예 바꾸거나 이런 이야기임과 동시에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더 느껴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내가 지금 속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가짐 그런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밟아왔던 단계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생각을 해봐라. 특히나 내가 너무 지금 수단에만 매몰돼 있진 않은지 사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정작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인정이나 칭찬이 아닌가? 사람들의 부러움 눈길을 받고 싶어 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초심을 좀 다시 되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태도로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해줬을 때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애정어린 충고를 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을 열고 그 충고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현재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셔야 된대요. 선배나 상사나 멘토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이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과 같은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에 관한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려고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해봤다면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당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이 있고 여러분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얻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 부정한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대요. 그래서 좀 망신을 당하거나 일시적으로 점유했던 것을 다시 뺏기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절대로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절대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카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타로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치유해라 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수단에 매몰되고 목적 지향적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내면에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혹은 학창 시절에 받은 씻기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자꾸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좀 부정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내면 아이를 안아줘야 된다. 그리고 내 내면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봐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런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 이런 걸 물어봐주는 게 사실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상처,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내가 알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면의 그림자를 직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돈이나 재물, 물건에 집착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모으는 데 집착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수집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수집하고 혹은 돈에 집착하고 이런 태도가 여러분의 내면 아이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듬어주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난 곳을 더 후벼 파고 있는 그런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그 집착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것에든, 일이든 공부든 관계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집착을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궁극적인 치유는 아니거든요. 진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치유가 된 척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나쁘죠. 그래서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식처럼 여러분의 아이를 대하듯이 다정하고 부드럽게 끌어안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원하던 만큼 사랑을 못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부모님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계속 그 결핍감이 안에 남아있다,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사랑을 달라고 말할 순 없죠. 하지만 이제 큰 여러분이, 어른이 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남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사랑을 받으면 돼요.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주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창의력과 창작 능력이 지금 막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데 상상력도 뛰어나시고 창의력도 뛰어나신 그런 분인데 지금 창작 활동을 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에너지가 막혀 있고 더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더 성공하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창작하는 행동을 하셔야 된대요. 취미 활동이라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 뭐 노래를 만드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시를 쓰시거나 등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창작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막혀있는 에너지가 뚫리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알아주고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해주는 거라고 느껴지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이런 질문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쓰는 거예요. 답장을 쓰듯이. 그런 식으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될 거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메시지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가면을 벗어라 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계속 가면을 쓰고 살고 있대요. 괜찮은 척하고 상처받지 않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상처가 절대 치유될 수 없으니까 가면을 벗고 민낯을 보여줘라. 특히 나 자신에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것을 나 자신에게 알려주고 나 자신에게 보여주고 내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려줘야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을 나 자신에게 보여줘라. 이 카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유쾌한 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슬프고 화가 나고 상실감을 느끼고 좀 절망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즐거운 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척하고 상처받지 않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절대로 그 감정을 해소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 감정을 덧나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그 감정을 가두고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가면을 벗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즐거운 척하지 말고 진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슬픈지를 나 자신에게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은 척하지 말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아직은 미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의 의식은 점점 더 확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이번 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도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미숙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 처음 사는 거니까. 물론 우리 영혼은 전생에도 이런 삶을 반복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건데, 그런 상처를 무시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살아가면 된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다.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학생에게 선생님과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다 통달하고 이미 삶을 다 경험한 다음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다시 길을 잘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하지도 마시고 자꾸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해소해 나가시면서 내 내면 아이를 잘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초록사랑이 분들, 지금 여러분을 위한 따끔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뽑아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가 좀 막혀 있는지, 여러분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는 부분. 첫 번째 카드로 셀프메이드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를 보니까 현재 여러분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는 내가
자수성가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 이만큼이나 이뤄냈다라는 만족감과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라는 약간의 열등감, 패배의식, 그리고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도 계속 느끼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뤄냈다라는 자부심도 있으시지만 또 동시에 주변에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약간의 결핍감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협조적이지도 않았고, 또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게 긍정적인 영향도 여러분에게 줬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줬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만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 주변에 좀 경쟁이 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 진행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예 그냥 휴전 상태로 말을 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지내고 있거나 누군가와 좀 다툼이 있는 상태다. 그게 일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사적으로 여러분과 좀 의견 충돌이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동료나 그런 사람들과 약간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갈등과 경쟁이 좀 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막혀 있다라고 하네요.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약간의 도끼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도끼에 가득 차 있다. 뭔가 성공을 해서 내가 이걸 해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신 모습이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나 자신의 행복이나 건강이 2순위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목소리에 관한, 대화에 관한 카드도 나와서 지금 현재 대화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과 대화를 아예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일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냥 관계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혹은 연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속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가닿고 있지 않다. 중간에 혼선이 좀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가닿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속이 좀 답답하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타로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가 막혀있는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의 애정이나 창의력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느껴지고,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연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내 삶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싶은데 그것이 막혀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감정이나 창작 능력이 지금 꽉 막혀있다. 영감이 지금 찾아오지 않는 상태이실 수도 있고, 뭔가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지적인 자극도 없고 영감도 없는 상태이실 수도 있고, 혹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이실 수도 있어요. 뭔가 감정이나 창의력 혹은 직관, 이런 것이 막혀있다라고 느껴지네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몸처럼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금 순환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 속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카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그 사람에게 가닿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울적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연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술술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특히나 어떤 창작을 하는 일이라면 그 부분에서 뭔가가 꽉 막혀 있어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요. 감정적인 문제든 혹은 창의력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관력에 관한 문제든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막혀 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열정이나 애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게 되는데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삶이 갑자기 멈춰버린 관람차에 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가 막혀있고 갑자기 멈춰버렸는데 언제 다시 재개할지 시동이 다시 걸릴지를 모르겠어서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느껴지네요. 관계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과 좀 다툼이 있다. 상대방과 좀 지금 다투고 멀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이게 언제 풀릴지 도대체 이 관계가 언제쯤 다시 재개가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혹은 일적으로 어떤 슬럼프를 겪거나 장벽을 만난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답답한 상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온 카드를 다시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있으신 것 같고 이 힘든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긍정적인 사고가 잘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뽑아볼게요.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조금은 당연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데 소홀하고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또 여러분의 신체를 돌봐주고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충분히 잘 수 있게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에 나 자신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체가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식을 소중하게 대하고 굉장히 아껴주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어쩌면 살짝 학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더 잘 돌봐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의 신체 건강, 여러분의 몸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속이 답답한 게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신체적인 건강이 나빠서 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속이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신체적인 건강을 돌봐야 한대요. 지금 여러분 몸이 원하는 거 간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면 쉬게 해줘야 되고 너무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지 않다. 좋지 않은 음식만 먹고 있다라고 하시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몸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그걸 좀 소비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함을 무언가를 사면서 어떤 물건을 사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충동 구매를 하거나 과소비를 하면 안 된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에 과하게 돈을 쓰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충동적으로 갑자기 구매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돈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래요.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내 월급이 얼마고 현재 내 자산이 얼마고 이런 생각을 아예 멈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허해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함부로 쓰지 말고 그리고 돈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 두 가지가 사실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두 개가 정반대처럼 보이죠. 하나는 많이 쓰는 거고 하나는 안 쓰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두 개 다 돈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곱씹는다는 데서 같은 거거든요. 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가 있다. 또 얼마를 썼다. 이런 돈에 대한 생각을 놓아주고 그 집착을 놓아줘야 그게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돈 생각을 안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과하게 쓰지도 말고 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돈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다른 더 중요한 곳에 신경을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이 어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영감을 다시 되살리는 데 중요하다라고 느껴져요. 너무 재정적으로 예민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의 창의력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방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왔어요. 여러분은 혼자서 좀 충전을 하고 혼자서 사색을 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여행을 하고 그런 식의 활동에서 좋은 영감과 자극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감을 주는 게 현재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이 지금 되게 소란스럽다고 느껴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혼자서 고립되어야 한다. 고독한 시간을 즐겨야 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좀 즐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영화를 보더라도 혼자 보고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여행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훨씬 좋대요. 여러분의 기력을 다시 되찾고 에너지를 다시 순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타로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사랑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인이 있으신 분들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지금 부재한 상태이실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애정을 느끼기보다는 반감이나 증오를 느끼고 있으신 그런 분들이실 것 같고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나 연애할 때가 아니야. 연애에 관심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래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의 감정, 타인에게 애정을 느끼는 그런 행동이 지금 여러분의 이런 답답한 속을 뚫어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애인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우신 상태라면 누구를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시면 영화 배우나 가수, 여러분이 혼자서 동경하는 그런 식의 애정도 괜찮아요. 그런 식의 사랑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영화를 덕질을 시작하셔도 좋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게 영감과 창의력을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 데빌 카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것에 좀 푹 빠져야 한다.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대요. 탐닉할 만한 무언가.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나 소설이나 무생물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푹 빠져서 계속해서 그것을 탐닉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시면 삶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삶의 애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시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풀린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이 독이 해독될 수 있다. 그것이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뭔가 애정할 수 있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독제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마지막 카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체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속으로 삼키고 있다면 그것을 말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모두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게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애정이 없고 지금 타인에 대한 약간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지 않죠. 특히나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인류애가 좀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 하도 그 사람들 보고 정이 떨어져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이런 창작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애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은 상태여서 연예인이나 여러분이 혼자서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도 좋고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대요. 특히나 여러분이 어떤 창작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어떤 깊은
애정을 느낄 만한 작품을 하나 만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 막혀있는 창조력을 뚫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독이 해소가 될 수 있다. 해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얻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성취해온 것을 자랑스러워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뤄오신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 많은 것을 이뤄오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스스로 충분히 칭찬을 해주래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그것이 절대 오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난 게 맞고 나 자신이 나한테 잘한다 해주는 게 여러분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너무 거만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잘한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래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보다 나 자신에게 받는 칭찬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라는 조언도 나왔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혼자서 여행을 떠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당일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라도 혼자서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다니는 식으로 힐링을 하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속이 되게 답답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답답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좋고 특히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당일 여행을 혼자서 갔다 오시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매력을 알아차려줘라 라는 조언도 나왔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런 매력, 영향력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족쇄 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카리스마와 매력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하고 또 그것에서 따라오는 것들, 사람들이 나를 동경하고 나에게 약간 질투심도 느끼고 그런 상황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워낙에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대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고 시끄러운 삶을 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드시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잘한다 칭찬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매력을 나를 답답하게 몰감에는 족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답답한 감정이 많이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초록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지금 여러분을 위한 따끔한 조언을 타로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를 뽑아보고 그 다음에 조언을 얻어볼게요.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무언가를 시작하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도전을 했다. 혹은 그런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전에 앞서서 그렇게 새롭게 모험을 떠나기에 앞서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안 해봤던 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실수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내야 하는지 그런 노하우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원래는 되게 유능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던 일에서는 되게 유능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여러분의 그런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되게 자책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자꾸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 나 자신을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조금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원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물질적인 부분에 야망이 커져 있고 욕심이 커져 있는 상태래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가 헌터라는 카드인데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사업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개척자 같은 느낌도 들고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서 나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뭔가 여러분은 원래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유능하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분인데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서 다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이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나 자신과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의 본성보다도 지금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있어서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조금은 직설적이고 따끔한 조언을 한번 얻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답답한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줘야 된대요. 여러분 앞에 새로운 문이 생겼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고 그 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선택지도 있대요. 그리고 그 선택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선택지들이 있고 또 계속 일을 해 나가고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새로운 문들이 많이 생길 거래요. 근데 그 문이 생길 때마다 조금은 불쾌하고 불편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는 것은 당연하대요. 당연히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원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책을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당연히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을 해줘라. 아무리 나라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라. 지금 나는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지를 써보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매일 저녁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일을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것들을 일지로 작성을 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을 해놓으래요. 그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루하루 여러분이 얼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지를 꼭 작성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좋대요. 특히나 법적인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시다면, 뭐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이것에 얽힌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그런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래요. 돈이 들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전문적으로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라. 특히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본성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원래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데 많이 베풀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런 본성이 억눌려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내 지혜를 나눠주고 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여러분은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의 본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성과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래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돈을 벌고 얼마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해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배웠고, 그런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나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거나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 상황은 어차피 일시적인 만족감밖에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 성장, 그리고 나의 의식 성장,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여러분은 원래 그런 분인데, 원래는 그런 것을 쫓는 분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느껴져서 다시 여러분답게 여러분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보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볼게요.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느껴서 그것을 해소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야망이 넘치는 야심만만한 상태로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답지 않게 굉장히 세속적인 사고를 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여러분답지 않다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예술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든대요. 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답게 여러분의 본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래요. 내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모험을 떠나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라. 이렇게 용감한 결정을 내린 나 자신을 칭찬해줘라. 지금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게 아니고 용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래요.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쓴소리보다는 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주로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정말 용감했고 내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래요. 싫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파랑사랑이 분들, 지금 여러분을 위한 따끔한 조언 한마디를 타로 카드로 뽑아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를 좀 뽑아볼게요. 무엇이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고 있는 것, 여러분을 슬럼프에 빠뜨린 원인이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태도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 혹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까 그것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일을 할까 혹은 두 가지 공부 중에 어떤 공부를 할까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느껴지네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유보를 하고 결정하지 않고 있어서 기회가 많이 날아가고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선택을 내리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미루고 있어서 기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대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는데 하루하루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조금 덜 좋은 기회, 조금 덜 만족스러운 기회들이 남고 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느껴지거든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신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르겠고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삶에 대한 비전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지 않대요. 현실에 두 발을 딱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 어떤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계획들과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약간은 비현실적이래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대요. 이게 여러분의 상황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택하고 싶고 그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은 그 10가지 중에 단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그 선택을 하면 다른 문이 닫히는 게 아까워서, 다른 분들이 닫힐 게 보이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다른 건 다 영원히 놓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까운 것 같거든요. 내 선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데다가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이걸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그 다른 것들이 아까워서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선택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유보하고 있는 그 선택을 빨리 내려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조언을 좀 더 뽑아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유보하고 있는 선택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또는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하는 따끔한 조언까지 뽑아볼게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만 듣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게 더 좋다더라, 이렇게 해라, 이 선택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 애인, 동료들, 누구든 간에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이게 좋다,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반대편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을 차단을 해라,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관계적인 부분,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나에게 행복감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하는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그 사람의 영혼을 좀 가리고 있대요.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말을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판단,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일이나 그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대요. 그 공부를 시작하려고? 거기 지금 이미 포화 상태야. 네가 거기 들어가면 너 일할 자리도 없을걸?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휘둘리는 게 너무 어리석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면 하는 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만나는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좀 멀고 험난해 보일 수도 있죠. 그 일을 하는 게, 그 공부를 하는 게 혹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되게 막막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 길이 멀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극복해야 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험을 떠나야 한대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계속 그걸 밀고 나가야 된대요. 여러분 삶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사람들에게 결정을 대신 해달라고 의존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삶은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이 느끼는 거, 내 운명으로 느껴지는 것을 해라.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선택지 중에 내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하면 모든 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래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혹은 그 일을 그 공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그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해라. 그리고 선택을 유보하지 말고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기회라고 느껴지는 것을 잡아라.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선택을 유보하고 있어서 많은 기회를 좀 놓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그래도 좋은 기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그 기회를 하루라도 빨리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추가 조언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여기서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야기, 소문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에 그냥 초연해져도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선택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쉽게 용인해주지 않는 선택 그 공부를 하는 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공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주류 사회에서 약간 배척당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라.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별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축복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될 거다.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쫓으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계속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어떤 이상이나 목표,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반드시 현실이 될 거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꿈을 매니페스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주가 여러분의 편이라고 이 카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주가 여러분의 뒤에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절대로 겁먹거나 움츠러들지 말래요. 우주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 앞에 이런 행운이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여러분이 옳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 기회를 잡아라. 그 관계를 선택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공부를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선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올 거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까지 나왔거든요. 겨울 안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약간 예술적인 일이라면, 뭔가를 창작하고 만드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것이 잘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술성과 감수성을 이용한 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살렸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예술적인 취향, 이런 것을 살려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 더 일이 잘 되고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비하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공감 지능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더 경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근데 그런 태도를 여러분 스스로 우유부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사람들 말에 잘 휘둘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일부 부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공감 지능은 그런 사소한 약점보다는 강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비하하지 말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깊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파란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